최재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한 주간의 휴식을 끝내고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7라운드 1경기에 출전할 두 팀의 오더와 전력 꼼꼼히 살펴봅니다. 랭킹 1위 선수를 보유한 신임 감독의 고뇌가 깊어갑니다. 상대는 상위 지명들이 모처럼 신바람을 내는 전통의 강팀. 화성시 코리오와 킥스가 대결할 7라운드 1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 대결에선 오지명 송지훈 선수와 삼지명 백홍석 선수가 만났습니다. 제대로 된 승리의 맛을 아직 보지 못한 송지훈 선수, 돌주먹 백홍석 선수를 상대로 KB 리거로서 길이 남을 멋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전투형으로 소문난 두 선수의 사상 첫 공식 대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에선 삼지명 최재형 선수와 오지명 김기용 선수가 만났습니다. 시즌 첫 승 이후 4연패를 이어온 최재형 선수와 킥스에선 유일하게 전패를 기록 중인 김기용 선수. 전반기가 끝나기 전 기세의 반전에 성공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삼국에선 힘과 뚝심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두 선수가 격돌합니다. 사지명 김승재 선수와 이지명 윤준상 선수. 감각적인 전투파 김승재 선수는 KB리그에서 4연패 중인 반면에 창의적인 전투파 윤준상 선수는 4승 1패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흰바둑계의 왕좌를 찾을 주인공 함께 기다려보시죠. 4국에는 화성시 코리오의 필승 카드 주장 박정환 선수가 나섭니다. 상대는 킥스의 사지명 강승민 선수인데요. 2016년 6월 24일 이후로 KB리그에서 18연승을 달리고 있는 박정환 선수. 이번 주에도 그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올 시즌 KB리그 대진운이 좋았다는 평을 듣는 강승민 선수는 운이 아닌 실력이었음을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증명하고 싶을 겁니다. 5국에선 이지명 강유택 선수와 주장 김지석 선수가 만납니다. KB리그 승리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강유택 선수. 올해 팀의 부진으로 아직은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반면 김지석 선수는 4연승을 기록하며 팀의 사기를 드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6승 1패로 김지석 선수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공식 대국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성시 코리오와 킥스의 승부 예측은 45대 55로 킥스가 제법 유리해 보인다는 전망인데요. 승부의 묘미는 반전에, 생중계의 묘미는 돌발 상황에 있는 거겠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7라운드 제1경기 화성시 코리오와 킥스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7라운드 1경기입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랭킹 3위 킥스의 맞설 팀은 박정원의 화성시 코리오입니다. 주장은 정말 빛나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팀은 좀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네. 원맨 팀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박정원 선수와 함께 호흡해주는 선수들이 지금 좀 잘 안 맞고 있어요. 네. 그나마 이제 이지명 강혁태 선수가 3승을 거둬주면서 어떻게 좀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 네. 문제는 3, 4, 5지명이 지금 좀 난조에 빠져 있어서 화성시 코리오가 지금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 각각 몇 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지 먼저 9개 팀 순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정관장 황진단 패점 없이 6연승을 달리면서 독보적인 1위, 그 뒤를 SK엔그린이 바짝 쫓고 있고요. 킥스도 3승 2패로 포스코 캠텍과 함께 공동 3위입니다. 네, 킥스팀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1승 4패, 기대만큼의 성적은 아니에요. 네, 박정원 선수가 속한 팀이다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네. 초반 스타트가 좋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워낙 미들맨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언제든지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팀은 어떤 오더를 내놓았을까요?
장고대국에서는 송지훈 선수와 백홍석 선수가 만납니다. 백홍석 선수도 올해 잘해주고 있어요. 네, 4승 1패로 제 몫을 다해주고 있고 특히 이 판은 두 선수 모두 상당히 공격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주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최재영 선수와 김기용 선수 2국에서 만났습니다. 공식 전적은 없고요. 김기용 선수가 이제 좀 힘을 내줄 때가 됐어요. 네, 킥스 팀에서 유일하게 지금 좀 힘을 못 내주고 있어요. 김기용 선수마저 살아난다면 킥스 팀은 상당히 좋은 그런 아주 상위권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기용 선수 개인적으로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도 오늘 승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재 선수와 윤준상 선수 3번을 만나서 김승재 선수가 1번을 더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두 선수의 KB리그 올해 성적은 대조적입니다. 네, 윤준상 선수가 4승 1패, 네. 반대로 김승재 선수는 1승 4패거든요. 네.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 전적이 김승재 선수가 2대1로 앞서 있다. 그런 측면이 또 화성시에서는 좀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전승을 달리고 있는 화성시 코리오의 박정환 주장 강승민 선수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3대 0으로 앞서고 있고요. 네, 엄청난 에이스죠. 박정환 선수는 KB리그도 지금 18연승 중, 네. 그리고 2017년 지금 현재에도 13연승 중 상당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고 정말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런 의미에서 화성시 코리오는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믿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한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5국도 속기입니다. 강유택 선수와 김지섭 선수. 이지명과 일지명의 대결이지만 상대 전적은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네, 아무래도 상대성이 있다고 느껴지죠. 네. 6대 스코어라는 것은 그만큼 좀 뭔가 안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양 팀의 주장들 각각 상대 전적에서는 좀 앞서는 모습이고요. 오늘 승부판 어떤 판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3국이 가장 승부판으로 느껴지고요. 네. 4, 5국은 각 팀의 주장이 좀 앞선다고 본다면 네. 3국은 그나마 좀 비슷한 어떤 커리어라고 느껴지고 네. 1, 2국은 좀 변수가 많아요. 아무래도 첫 대결이잖아요. 네.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1, 2국 역시 좀 변수가 많은 그런 대결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오늘 반드시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을 텐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화성시 코리오와 킥스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7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킥스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 네, 화성시 코리오가 살아나려면은 이제 3, 4, 5지명 선수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네. 최소 1승, 잘하면 2승까지 거둬준다면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가 있는 팀인 만큼 충분히 이제 강팀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지훈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대국. 반면 킥스팀은 이제 1, 2, 3지명이 모두 4승 1패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4지명 강승민 선수도 3승 2패거든요. 네.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기용 선수 지금 보이는 김기용 선수만 살아난다면은 정말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딱 유일한 고민이죠. 그 자리를 두고 김기용 선수와 홍기표 선수가 번갈아서 출전을 했었는데요. 최재영 선수와 김기용 선수의 대국. 자, 오늘 승부에 퀴를 쥐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김승재 선수와 윤준상 선수. 네, 아무래도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지고 재미있는 것은 최근 컨디션은 윤준상 선수가 좋고 네. 상대 전적은 또 김승재 선수가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자신감 있게 대국에 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네. 김승재 선수는 올해 KB리그 1승 4패. 김승재 선수답지 않은 성적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정도의 안 좋은 스타트를 끊는 기억이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좀 부담감도 느끼고 있을 것 같고 빨리 좀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화성시 코리온은 개막전을 승리한 후에 현재 4연패 중입니다. 또 동시에 3명의 선수가 1승 4패로 팀과 성적을 나란히 하고 있어요. 네. 3, 4, 5제명에서 승점을 좀 보태준다면 네. 사실 강혁태 선수도 꾸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정환 선수가 이겨주고 3, 4, 5에서 1승 혹은 2승 거두면 최고고요. 네. 만약에 강혁태 선수가 승부판으로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된다면 화성시 코리오도 만족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화성시 코리온은 2승만 하면 되는 팀이거든요. 네. 워낙 박정환 선수가 아주 믿음직스러운 1승 카드라서 네.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이제 2승 2패만 하면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공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대진 역시 강혁태 선수가 키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 또 하필 김지석 선수를 또 만났어요. 상대 전적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좀 오더가 좀 불만일 겁니다. 네. 김승재 선수와 윤준상 선수 두 선수의 기풍이 모두 일단은 좀 묵직한 느낌은 주거든요. 네. 세분화해서 비교를 해볼까요? 김승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실리적이에요. 그리고 좀 감각적으로 두는 스타일이고 네. 윤준상 선수는 아무래도 힘바둑이죠. 힘바둑인데 좀 창의성을 갖춘 네. 그런 힘바둑이라고 느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장면에서도 전투로 이끌 수 있는 그렇군요. 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같은 팀 백홍석 선수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또 다른가요? 조금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백홍석 선수는 뭔가 일직선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돌주먹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방의 그 펀치력으로 일직선으로 쭉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본다면 윤준상 선수는 약간의 그 좀 변화구 느낌이에요. 직구보다는 그렇군요. 네. 네,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수법들을 들고 나오면서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실리적인 김승재 선수가 초반부터 좀 실리적인 정석을 선택을 하고 있네요. 네, 이쪽을 빠져서 보통 그냥 눈사태 정석으로 가볍게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로 빠진 것은 이제 흙이 늘고 뒤를 밀어주더라도 뒤의 실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긴 한 수입니다. 대신에 이제 흙도 먼저 머리를 내밀기 때문에 두터움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서로 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석이 계속 두어질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두 선수의 기풍에도 서로 맞아요. 김승재 선수도 이제 늘 때 실리를 차지하고 나서 발빠르게 걸쳐가는 이런 진행을 선호하고요. 반대로 윤준상 선수도 두텀을 얻어놓고 이 힘을 바탕으로 좀 공격적인 전투적인 그런 바둑을 즐겨두거든요. 네. 서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뜸을 들이죠. 이런 데는 왜 뜸을 들이죠? 당연히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느는 네. 것이 일반적인데 다르게 둘 수도 있나요? 뭐 뛰는 수 같은 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교환을 강제시키고 넉점머리는 안 아프다.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뛰더라도 백이 손을 돌릴 수도 있는데 돌의 능률이 과연 이곳이 난 건지 아니면 이쪽이 난 건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손을 돌리기에는 그래도 넉점머리 글쎄요, 좀 아파 보이긴 하거든요. 아까는 이제 안 아픈 이유가
머리를 맞았지만 이쪽을 두텁게 형성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비교적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은 이쪽이 흙이 얇아요. 그래서 이 6점이 언제든지 공격 대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꽤 많이 쓰네요. 네, 그러니까 워낙 창의적인 선수라서 보통은 바로 늘고 말거든요. 근데 윤준서 선수는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느는 게 확실히 정수 맞나? 뭐 뛸 수도 있을 것 같고 손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냥 늘어뒀고요. 네, 뭐 가장 일반적이죠. 네, 여기까지는 예상이 네. 되는 그런 장면이고 이런 배석에서 보통 이렇게 협공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었죠. 이런 장면에서 이제 붙여서 느는 정석은 배석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쪽 세력을 얻어놨는데 좌변은 100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이 돌들의 효율이 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배석에서는 이 돌을 좀 살릴 수 있는 협공하는 방향을 좀 찾고 싶어요. 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네. 협공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백의 선택도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네, 보통은 붙여서 두죠. 예전에는 입구자 정석도 많이 뒀었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실리를 뺏기는 것이 기분이 안 좋다 해서 요즘엔 잘 나오지 않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처럼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열의 9 이상 네. 쓰여집니다. 네, 또 요즘에는 거의 2칸 혹은 젖혀두고 나서 2칸 이 진행을 많이 씁니다. 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그쪽을 막아버리네요. 네. 제 차 막히면 상당히 아프긴 하거든요. 이쪽까지 다 선수예요. 나중에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럼 상당히 베개 집이 축소되죠. 손을 빼고 갈 만큼 좋은 자리란 뜻이군요. 네. 그래서 백이 아파서 이쪽을 둔다면 네. 한 칸이나 나리자 둔다면 그때 이제 이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뛴다든지 혹은 비슷하게 진행을 시키더라도 좌변을 집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뜻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백도 기세로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세는 뭔가 받고 싶진 않아요. 네. 네, 이렇게 치받고 호구 쳐둔 다음에 막으면은 다시 이쪽으로 재차 들어가서 물론 아프긴 하지만 좀 좌변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보통 기세 진행이죠. 김승재 선수도 일단 고민을 해볼 텐데요. 그리고 이런 장면은 뛰기도 애매한 게 나중에 나와 끊겼을 때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당연히 이쪽을 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충이 차는 순간에 젖힘을 당해서 오히려 백이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나와 끊었을 때 네. 이쪽으로 잡는 것은 계속 밀리는 것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백도 뛰기보다는 날짜, 둔다면 날짜 혹은 미는 수를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떻게 봤던 간에 이제 상대방의 주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기세로 진행을 시키죠. 그냥 뭐 자체로 큰 자리다. 근데 이쪽도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반대로 백에게 협공을 당하면은 이 2점이 좀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네. 그리고 그럼, 네. 그리고 이제 좌변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돌이 있는 것이 상당히 이제 싸웠을 때 큰 의미가 있죠. 혹시 받고 싶은 자리긴 하지만 당장은 이쪽이 더 급하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백도 다시 돌아와서 들 수 있겠네요. 네, 물론 이쪽을 들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뭔가 지금 선수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압박을 하는 것도 있고, 가능하다면 이 어깨가 되면 좋거든요. 네. 이제 나와 끊거나 이제 젖혔을 때 대비책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이것은 흙의 만족이에요. 자연스럽게 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젖혔을 때 늘고 진행시키는 것은 역시 귀도 나중에 꼬부리고 입구자 같은 압박을 많이 당하거든요. 물론 살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당합니다. 이 석점도 아직 약한 돌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깨는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수들을 보고 나니까 하변을 받는 게 좀 느린 느낌도 드네요. 네, 지금 응수타진을 들어갑니다. 김승재 선수와 윤준상 선수. 7월 랭킹은 29위, 18위입니다. 상대 전적 2승 1패로 김승재 선수가 한 번 더 승리를 했고요. 네, 나이 차이가 5살, 입단도 5년 차이. 네. 딱 비슷한 시기에 입단을 하고 성장을 해왔다라고 느껴지는데, 좀 커리어 부분만 본다면은 그래도 윤준상 선수가 좀 이룬 것이 더 훨씬 많긴 하죠. 김승재 선수도 한때 뭐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기세를 타면 또 무서운 선수라서 네. KB리그에서는 한 번 붙었었네요. 그때. 윤준상 선수도 이제 100승까지 뭐 얼마 남겨두지 않았고요. 네, 올해 페이스로 본다면 올해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김승재 선수는 100번이, 윤준상 선수는 100번이 더 좋습니다. 자, 성적이 딱 반대죠. 1승 4패, 4승 1패. 좀 안 풀리고 있어요. 김승재 선수가 네. 올해 좀 안 풀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준상 선수는 이제 역시 알파고 이후에 뭔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네. 맥심배도 이제 결승에서 아쉽게 석패를 하긴 했지만 네. 박정환 선수와 아주 잘 싸워줬고요. 올해 바둑리그도 4승 1패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갈라치면서 잽은 통했죠? 들여다보고 있게 만들었으니까 활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을 갈라치면서 이 좌변 집은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흑도 뭐 보통이라면 한 칸 뛰는 정도겠죠? 그렇다면 같이 2칸 정도 뛰어나온다면은 백도 좀 가볍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당장 뭐 싸움이 벌어지거나 하지 않겠네요. 네. 지금 장면에서 어딜 뭐 붙여서 뭐 끊는 이런 전투는 생각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백 쪽에서 뭐 늘어주더라도 오히려 좀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행마할 때는 지금은 뭐 한 칸, 밭전자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날일자. 네, 이쪽을 도와야 됩니다. 반대로 이쪽을 당하면은 이 한 점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무하죠. 자, 윤준상 선수의 창의적인 행마를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이게 보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윤준 선수는 이제 보통의 수법을 잘 안 두긴 해요. 그래서 좀 기대가 큰 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참 묘하게 좀 당연해 보이는 자리에서 네. 이곳 늘 때 장고하고 지금도 이제 뛰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장고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이런 막는 수를 더 빨리 선택하고 좀 쉬운 장면 같을 때 생각을 하고 어려운 장면일 것 같을 때 빨리 드는 그런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당연한 자리에서 좀 장고를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대국자의 입장에서는 두고 나서 좀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아무래도 그래도 바둑리그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이제 40초 초읽기 바둑이니까 좀 속기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초반에 시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까움을 잘 느끼진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한 3시간 바둑인데 초반에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그 압박감이 심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아깝다고 느껴지죠. 네, 지금도 이제 한 칸보다도 날일자로 좀 비스듬하게 행마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마했기 때문에 백도 이제 2칸은 네.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은 엷은가요? 네. 바로 이제 끊기는 약점이 보이니까요. 아까 한 칸에 있을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한 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공격적으로 계속 씌워가겠다. 그런 뜻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사실 흑도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반대로 백의 채강은 여기서 날일자입니다. 흑으로 하여금 끊게 만들고 늘어서 이제 네. 전투를 펼치는 것이죠. 중앙 쪽이 아니라 오히려 좀 단단하게 한 것 같은데요? 좀 묘한 네.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뛰나요? 그런데 변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면 좀 무겁진 않을까요? 잘 떠오르진 않은데 네. 이 한 점을 살려서 오히려 이쪽을 공격하겠다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그 돌을요? 그 돌은 두터움 아닌가요? 글쎄요, 이제 이 돌이 좀 애매한 돌이긴 해요. 이제 두텁다면 두텁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집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돌들이 계속 오면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씌어 온다면 이런 식으로 진출해서 오히려 압박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느껴지고요. 흑도 보통은 이쪽이 감각인데 그때 이제 2칸으로 나가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흐름을 구하겠다라는 느낌인데요. 흑 졸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 쪽으로 나가는 행마를 예상을 했었는데 윤준상 선수도 이 수는 좀 의외였겠죠. 네. 한 칸 뛰면은 날짜로 씌워서 이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백스텝을 밟으니까 네.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들여다봤던 한 점은 꼭 이렇게 데리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돌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가벼운 돌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 수는 은근히 공격적인 수네요. 하나, 둘, 오히려 내가 공격하겠다 넷, 그런 의지를 다섯, 보여주는 여섯. 한 수입니다. 일곱, 여덟. 자, 일단 뭐 막을 자리는 막아줍니다. 김승재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화성시 코리오와 킥스의 경기입니다. 네, 초반부터 서로의 생각을 거스르는 네. 그런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도 중앙으로 나가는 자세를 취했네요. 네, 이곳을 한 칸 뛰자 30초. 하나, 이제 아주 큰 자리죠.
이곳을 셋, 막으면서 넷, 다섯, 흑의 안위도 여섯, 돌볼 겸 상당히 일곱, 큰 자리를 두었고 여덟, 백도 아홉, 중앙으로 좀 마음껏 네. 뛰어나갔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백도 안정적인 자세를 잡았다 볼 수 있고요. 흑도 이제 큰 자리를 두면서 실리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응수타진이네요. 뭐 끼울 것인지 밀 것인지 완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받는 것이 정수거든요. 30초. 하나, 근데 은근히 둘, 또 끼우고 싶은 생각도 셋, 들어요. 넷, 그것을 다섯, 유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덟, 네, 지금은 잘 참았습니다. 흑도 이 모양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반대로 이쪽을 백이 갈라간다면 네. 양쪽이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흑도 이 교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30초. 코어에 아주 하나, 미세한 변화가 있네요. 셋, 네, 넷, 아무래도 다섯, 백 여섯, 쪽에서 운영하기가 일곱, 편하다. 여덟, 아홉, 그런 판단을 하고 있네요. 4번 남았습니다. 또 이렇게 연결하자니 근데 또 이 급소가 또 보이니까 여전히 얇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건너붙이 이거까지 찝어둬야겠네요. 이렇게 끈차는 수도 있고 두긴 둬야 되는데 어떤 수가 가장 효율적인지 네. 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저 없이 둘 거죠. 이거 뭐 제대로 도발을. 눈목자 상당히 좀 얇아 보이는데, 네. 뭔가 이제 백도 네, 이런 식이라든지, 가르는 모양이 나오죠? 네, 갈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쪽을 오히려 끊어가겠다. 뭐 그런 생각이 내포되어 있나요? 뭐 30초. 한번 해볼 테면 하나, 해봐란데요. 둘, 네, 셋, 넷, 상당히 과감한 다섯, 행마가 여섯. 나왔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 네 이제 번 씌우는 남았습니다. 것이 좋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뛴다면은 뭐 진짜 씌워간다든지, 혹은 좀 손을 뺀다든지 그런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뭐 한 칸 정도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근데 눈목자로 오히려 지금 본인의 얇음은 뒤로 한 채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하나.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이 수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계속해서 이쪽 얇음을 노리겠다. 이 돌이 있는 만큼 백돌이 이제 가를 수 있다면 더 강력하거든요. 모양을 직접 가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압박은 되겠네요. 네. 흑도 이제 흐름은 다가오고 이런 식으로 띄어서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긴 해야 돼요. 30초. 하나, 네, 지금 둘, 이쪽이 겁난다고 셋, 뭐 이런 식으로 받는 넷, 것은 다섯, 뭐 상상할 수 없는 여섯. 일이고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기세로 가네요. 한 번 더. 이렇게 된다면 초반부터 네.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이 지금 좌측을 돌봐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이쪽 안 네. 돌봐도 돼요. 기세로는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갈라가서 흑의 얇음을 노리고 싶죠. 윤준상 선수가 좀 유도하고 있네요. 하나, 네, 둘, 전혀 셋, 생각하지 못한 넷, 그런 다섯. 구도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참지 않습니다. 딱 봐도 흑의 행마들이 얇아 보이잖아요, 지금. 이쪽만 뛰더라도 바로 끊겨요. 그렇다고 이쪽을 지키자니 네. 씌워버리고 이거 잡을 수 있어? 하면은 이건 흑이 겁나거든요. 그런데 윤준상 선수가 이렇게 유도를 한 거거든요. 네,
엄청난 배짱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일단 굉장히 다섯, 복잡해지긴 했는데 일곱, 어떻게 정리를 여덟, 해나갈까요? 아홉, 열. 이쪽에서 좀 어려워요. 세 번 남았습니다. 지금 장면은 일단 맛보기에 걸려 있잖아요. 이쪽 씌우는 것과 이렇게 띄어서 갈라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지금 상당히 급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더라도 이쪽을 두더라도 백은 이쪽을 받지 않습니다. 씌워버리고요. 30초. 이쪽을 붙이더라도 둘, 셋, 뭐 하나 젖혀둘 수는 있겠지만 이쪽도 다섯, 끊어가요, 백이. 여섯, 네. 일곱, 두 가지를 여덟.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홉, 아, 조금 한 발 더 가서 받아달라. 네, 그런 뜻인데. 백의 모양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겠군요. 네, 다음에 이렇게 밀리는 것은 아프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네. 받아주면은 사실 이 교환 자체는 꽤 악수긴 하거든요. 네, 급한 불 꺼두고 나서 임시로는 됐죠. 네, 이쪽 나가겠다. 네. 그런 뜻이죠. 자, 그 사이에 스코어도 53으로 벌어졌습니다. 30초. 흑의 무리란 얘기겠죠? 셋, 네, 좀 네. 피곤합니다. 지금 모양이. 지금도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도 곤란해요, 지금. 막기가 곤란하죠? 끊겨요, 그냥. 잡혔어요. 아닌가요? 혹시 좀 부활에 수순이 있을지 좀 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그래도 흑이 답답합니다. 네. 30초.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하나, 띄어서 둘, 안에서 못 셋. 살거든요. 넷, 다섯, 여섯, 늘잔이 계속 일곱, 찔려요, 또 근데. 여덟, 아홉, 열. 지금 날카로운 두 번 반격이 나왔습니다. 자, 손이 나오지를 못하네요. 시간을 씁니다. 그렇다 늘고 늘잔이 네. 이건 좀 간단하게 잡혀버렸어요. 지금은 백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와도 가볍게 두고 발빠르게 전개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쪽도 실리로 이득받고 상변도 전개했고 백이 아주 편하죠. 이 30초. 붙이는 수는 예상 하나, 못했을 것 같은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주 여덟, 솔직하게 물어오니까 오히려 더 곤란한 것 같은데요. 응수타진이죠. 지금 이 응수타진의 의미는 그러니까 백이 있는다면은 기회에 집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데 있거나 이제 호구치거나 나중에 선수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네. 싸움에서 달라지죠. 근데 이쪽을 선수로 안 당하려면 호구를 쳐야 되는데 넘어가서 기회 실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30초. 미리 하나, 결정을 하라는 둘, 거군요. 네,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여섯, 좀 날카롭게 일곱, 네. 응수타진에 가고 여덟. 있습니다. 기세로 가나요? 저기는요? 내어주겠다라는 뜻이네요. 저길 다 내주게 되는 건가요? 네, 잡혔어요. 끊기만 하더라도 너무 큰데요. 못 사야죠 안에서. 여기 주고 여기까지 아예 그냥 크게 잡겠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너무 크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이쪽 들어오면 더 커 보이는데. 네. 여기 사이즈가 30초. 다른데요 이쪽은? 하나, 둘, 셋, 이거 윤준상 선수가 넷, 좀 다섯, 당황하겠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잡긴 잡아야 되죠? 그래도 크게 네. 조금 맛은 나빠 보이지만 가능하다라는 뜻이겠네요. 일단 뭐 내친 걸음이니까 접수는 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네요. 네. 약간 나중에 젖히는 뭐 뒷맛 같은 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자리가 너무 두고 싶은 자리니까 여기부터 씌워두고 나서 설령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글쎄 사는 공도도 쉽진 않겠지만 산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악수가 들어와야 돼요. 백은 철벽이 되고 이쪽은 확실하게 잡힌 10초. 거고요. 하나, 둘, 셋, 김승재 선수의 네. 과감한 결정인데요. 여섯, 상당히 좋아 일곱. 보입니다. 네. 여덟. 근데 일단 이거는 진짜 사활 승부로 가자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받아달라는 건데 이렇게는 안 받아주죠.
받으면 이제 붙여서 이것은 탈출이 가능해요. 지금 끊었을 때 네, 이제 돌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백이 이쪽을 아예 둬버려서 전체를 다 30초. 잡으러 가겠다 하나, 둘, 하면 살 수 셋, 있을까요 이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서로 겁나는 진행인데요. 윤준상 선수가 또 가만히 안 있죠. 이렇게 네. 다 내줄 리가 없어요. 네, 물론 이렇게 다 내주면은 승부 네. 끝입니다. 이건 이쪽 잡더라도 뭐 이쪽은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겁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살리는 승부로 갈 거야 하고 겁주는 건데 이건 겁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붙여서 나오는 것이 제격이기 때문에 네. 30초. 이거 승부 하나, 가야 되죠. 둘, 셋, 네, 지금 다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도 양쪽이 연결되고 나면 꽤 피곤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흑도 겁나요. 지금 흑도 연결 수단이 네. 이 수밖에 없는데 날짜 가면은 이 안형이 없어요. 안형이 도저히 뭐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런 좀 그림이 나온다면은 또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30초. 하나, 당장은 좀 힘들어 셋. 보이거든요. 넷, 다섯, 좀 붙여서 여섯, 한번 웅수탓은 할 수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네, 먼저 물어봐서 이 정도로 만족할 것이냐. 그럼 흑도 이것은 괜찮거든요. 이렇게 살려주면 백이 좀 불만 아닐까요? 네, 불만이죠. 네. 백은 일단 늘거나 젖히거나 느는 수가 최강수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늘어야 돼요. 갈 때까지 가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신장 싸움이에요. 네. 지금 흑도 이렇게 연결하게 떨리거든요. 밀어간다면 이게 정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결 안 하면요? 뭐 다른 수단이 있나요? 근데 먼저 막아서 안형을 구하고 이렇게까지 잡으러 오면은 네. 그때 다른 행마를 그때는 정말 다 살리러 갈 수도 있고 30초. 여길 막아두면 이제 하나, 최소한 이 둘, 붙이는 수는 셋, 생기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윤준상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시간이 많다면 있는 만큼 다 쓰고 싶은 장면인데요. 사실 이런 장면은 제한 시간이 1시간 이상 있어도 네. 모든 것을 수읽기하기에는 어려워요.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장면이고 사실 비상수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2단 젖히기 이런 수법도 있긴 하거든요. 마지막 좀 극단적인 하나, 수법이라서 셋, 어, 넷, 좀 꺼리낌이 있긴 여섯, 한데 일곱, 자, 여덟, 초읽기는 다시 아홉. 돌아오고. 오, 일단 연결을 이것도 네, 연결이죠. 연결이죠. 네. 승부를 보자 지금 나왔습니다. 자, 배치 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두면 연결이에요. 이제 이쪽을 다 선수로 강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쪽에서 선수 한 집, 네. 이쪽에서 후수 한 집 30초. 그런 그림이 나올 수 하나, 있다라는 둘, 것이 셋, 넷, 윤준상 선수의 다섯, 계산인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그래서 젖혀갔네요. 물어보는 거죠. 젖혀서 두면은 글쎄 이렇게 만족할 수도 있긴 한데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흑은 이렇게 끊고 한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전체가 살기가 어려워요. 흑은 마지막 이제 하나, 일로 쳐서 둘, 연결을 시도하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아홉. 그냥 끊는 것인데 네. 이건 백이 또 선택이 있어요. 이렇게 늘어서 아까와 같이 이제 다 잡으러 가는 수와
이렇게 쌍립을 써서 둘 중 하나만 잡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난전인데도 스코어는 올라가네요.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흙이 더 30초. 어려운 싸움이란 하나, 얘기겠군요. 네, 셋, 지금 만족해도 다섯, 네, 그렇죠. 지금 만족해도 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잡히거든요. 그리고 살려나온 자세가 이렇게 살려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 건너붙이더라도 곤란하고 이쪽 살려나오는 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쪽으로 끊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둘 중 하나를 살려 나오더라도 흙이 좌하기만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하나, 거군요. 네, 지금 위로가 셋,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그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너무 모양이 괴롭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차마 못 나오겠다. 그런 뜻인데 지금 이것도 별로 나온 느낌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공격 대상인가요? 근데 물론 뭐 갈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고요. 백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이쪽은 30초. 자연스럽게 하나, 잡혔고요. 네. 둘, 셋, 네, 초반에는 김승재 선수가 확실하게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상대가 응수타진한 장면에서의 반발이 뭐 제대로 성공을 했는데요. 네, 나름 이 응수타진 날카로워 보였는데 네. 그냥 응수를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급한 쪽은 이쪽이었어요. 네, 지금 뭐 욕심도 안 부리고 이 정도로 만족하네요. 뛰는 것은 이제 역시 주변의 맛이 네. 나쁘다 이렇게 끊기거든요. 나중에 패싸마자 할 수도 있고 이쪽도 선수로 듣기 때문에 뭔가 좀 신경이 쓰인다. 지금 좀 맞아요. 아주 알기 쉬운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둘, 뭐 그런데 셋, 이렇게 되고 보니까 거의 꼬리만 살아 나온 느낌도 들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네. 아예 건너가면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차단을 통해서 이 석점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너가는 수도 엿보고요. 30초. 하나, 둘, 네, 김승재 선수 손길에서 좀 가벼움이 느껴지네요, 지금은. 이 정도면 만족했다라는 것이 네, 손길에서 느껴집니다. 이게 반대로 이제 마지막. 윤준선 하나, 선수는 이제 둘, 움직임이 좀 많아졌잖아요. 넷, 이게 다섯, 좀 바둑두다 여섯, 당황하거나 일곱, 뭔가 여덟. 좀 실점했다 느낄 때 기사들이 네. 이제 움직임이 좀 많아져요. 뭐 예전에는 뭐 이제 혼잣말도 많이 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신에 뭔가 좀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윤준상 선수도 지금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리네요. 확실하게 집으로 만들고 네. 이제 젖히는 수 혹은 뭐 느는 수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겁니다. 이 사활을 좀 봐야 되는데 흙이 깔끔하게 잡는 수는 안 보이거든요. 아직 완벽하지도 않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백이 젖히거나 늘었을 때 이쪽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끊고 마지막 하나, 둘, 네, 끊고 셋. 넘어가는 겁니다. 넷,
그럼 다섯, 또 줄어요, 집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백도 이곳을 끼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을 선술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일단은 나중에 사는 그런 수단은 네, 남겨두었죠. 최악의 경우 이돌이 봉쇄를 당할 수도 있는데 네. 안녕을 갖춰놨습니다. 그럼 이제는 손을 돌려도 되겠군요. 네, 지금은 손 돌려야 돼요. 어디가 클까요? 큰 자리는 많은데 이제 걸쳐가는 자리 이쪽으로 걸쳐갈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 이 자리도 하나,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둘, 셋, 기도 붙이면서 나중에 다섯, 베개의 여섯, 열분을 좀 노리는 그런 큰 자리죠. 지금부터는 김승재 선수가 정말 간명하게 둘 거예요. 특히 이 선수의 특징이 우세를 잡았다고 느꼈을 때 네. 정말 바둑을 쉽게 듭니다. 김승재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쉽게 처리하는 거. 때론 이것이 이제 독이 돼서 네. 역전의 발판을 스스로 만들어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잘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이거 셋, 서로 큰 집인데 네. 집만 세분다면은 여섯, 사실 좌우에는 완벽한 집이 일곱, 아니에요. 여덟, 아홉, 아, 지켰네요 이제. 이제는 완벽한가요? 네, 이제는 완벽합니다. 네. 20, 30. 약 40집. 비슷해요. 두 곳이 비슷하다는 것은 백은 우하기와 네. 상변이 있잖아요. 흑은 없어요, 나머지가. 백이 이것만 두더라도 우사한기는 아직은 뭐 별것이 없는 30초. 그런 자리입니다. 둘, 셋, 넷, 이런 자리가 다섯, 보기보다 큰 자리예요. 여섯, 되게. 일곱, 두텁고 여덟, 반대로 흑이 온다면은 이 돌이 오히려 음. 나중에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있더라도 이제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넘는 수가 이제 맛보기가 되는 거죠. 서로에게 급소가 되겠네요. 네, 지금 응수타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백이 뭐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죠. 네, 막는다면 네,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젖혀 입고 둬도 되겠네요. 눈목자로 둬서 네. 네, 사는 공도가 안 나옵니다. 30초. 하나, 둘, 붙여서 두는 것이 좀 그래도 껄끄러운 느낌이 있네요. 흑이 한번 지켜뒀는데도 아직도 뭐가 있는 건가요? 여기 뭐 있으면 근데 흑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거든요. 패만 나도 난감한 거예요. 네. 아까 완벽하게 잡았다고 계산을 했을 네. 때도 했을 때도 지금 백이 네. 마지막 하나, 조금이나마 둘, 괜찮아 보였는데 셋, 정말 넷, 이게 다섯, 수가 납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시간 연장책. 눈목자로 가는 것이 일감인데 이거는 진짜 수가 나네요. 일로 젖혀서 그러니까 있는 것은 꼬부려서 잡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젖히면 얘기가 달라져요. 끊는 것은 오히려 환격이 걸리고 단수 쳐야 되는데 패가 되는 거잖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5대 25. 수가 난다는 얘기군요. 패란 얘기네요, 이게. 뭐 아. 75라는 숫자가 못 나올 숫자는 아니지만 너무 이른 시점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른 타이밍에 75가 나왔다는 거, 그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패라면은 정말 이 스코어가 맞는 스코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미는 여섯, 것은 일곱, 막아서. 여덟, 아홉, 근데 이쪽은 젖혀 있더라도 뭐 안 돼요. 이렇게 젖혀도 안 되고 이제 먼저 날짜를 교환하고 꼬부리더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여쳐서 따내면은 뒤로 메우고 이쪽으로 뒤로 메우면은 있기만 하더라도 살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정말 아까 이수로 패를 방법밖에 없나요? 참 난감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 찾고 네. 있는데 지금 윤준 다섯, 선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밖에 없다면은 상당히 난감합니다. 네, 윤상 선수 얼굴도 붉어지고 움직임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이쪽 수가 안 나더라도 좀 나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수가 나니까 완전히 곤란해지는 거죠. 이사와를 그러면 이 늘었을 때부터 이미 있는 수가 있었단 얘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신중을 기하고요. 네. 너무 어려운 실전 사활이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제 붙이고 치고 이 단수 치면 이제 이쪽으로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받아야 됩니다. 그때 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은 꼬부려서 잡혔어요. 늘어도 이제 오공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젖혀요 30초. 이쪽을요. 하나, 둘, 그럼 셋. 패가 됩니다. 넷, 다섯, 여섯, 네, 그냥 붙인 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젖히면은 패가 나는 겁니다. 뒤로 치면 이을 수가 없잖아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보죠. 근데 잡는 맞죠. 수가 있다면 하나, 둘, 변수가 셋. 되는데 넷, 이건 다섯, 이렇게 쳐도 여섯, 수는 안 나겠네. 일곱, 여덟, 아까 수가 나네요. 아홉, 그렇다고 거기를 따네요? 이거 패도 아니고 그냥 살았는데요? 이쪽은 뭐 없어요. 다 들어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백은 이렇게 두고 있기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살았죠? 살아버리면 30초. 이쪽은 하나, 고스란히 잡히고 둘, 귀도 네. 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 빼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수가 났으니까, 패가 났으니까 지금 손을 빼고 이쪽 재차 막히는 건 상당히 아프잖아요. 네. 받으면은 그때 산다. 그런 뜻이죠. 김승재 선수가 무시무시한 노림이 있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손길도 가볍습니다. 네, 지금 네. 뭐 승기를 잡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네요. 불리한 입장에서는 정말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바둑이 됐네요. 김승재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